워닝홀디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워닝홀디스 5%대 갭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줬는데 장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바로 밀려버리면서 어제 보합권으로 종가 마감했어요. 어제 로봇섹터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도 있지만 하락이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었죠. 자, 일단 워닝홀리스는 보합권으로 장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1% 상승으로 장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1.65%까지 밀렸었다가 요 5일선과 10일선이 겹치는 자리, 자, 요 구간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살짝 말아 올렸는데 보시면 지금 10일선이 5일선 위에 있죠. 요 5일선이 10일선을 뚫어줄 때, 자, 이때부터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앞전 구간에서도 지금 요 구간 보시면은 5일선이 밑에 내려와 있죠. 근데 요 구간을 돌파를 해주니까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나와주면서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어내는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애프터 마켓에서 일단 1%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월요일 날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주 워닝홀리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워닝홀리스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도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어요. 요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워닝홀디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폭이 좀 깊게 들어왔었는데, 자, 일단은 이 구간에서 조정이 깊게 나온 이유가 일단 공매도 세력들, 자, 이 공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다, 요 말씀 드렸었죠. 단기간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 누가 올라타요? 단타 개미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자, 이 물량을 여기서 한번 털어내 줘야만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조정을 안 주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뭐가 또 올라오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자, 이런 공시들도 올라오죠. 자, 이때부터는 우리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을 결국엔 누가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나요? 바로 이 세력들이죠. 자, 세력들은 자선사가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개인들한테 수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이때대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공포 구간을 만드는 거죠. 즉 조정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어떤 걸로 공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가게 누른 거죠. 자,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많이 투매 물량 던지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 매물대 구간. 자, 요 구간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뚫어냈잖아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원래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는 자리인데 요 구간을 이탈을 시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투매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을 시켰다. 이거 그냥 하방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세력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매 물량이 이때부터는 더 대량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은 요 22선 맞닿는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는데 제가 이 전날에도 영상 올려드리면서 22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타점 잡고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 드렸었죠. 제가 요 내용 구독자 대응방에서도 1월 8일 날입니다. 1월 8일 날. 자, 날짜 보시면은 1월 8일 날이죠. 자, 이때도 워닝홀드에서 41,000원 매물대 깨지면 37,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22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2선 부근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 이때 신규 비중 추가 메타점 잡아보겠습니다. 미리 언지를 좀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탈됐었던 요 41,000원 매물대 구간을 안착을 했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력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개파락으로 출발했을 때도 요 구간 위로 안착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어제도 주가가 밀렸지만은 요 41,000원 부근 그리고 요 12선과 5일선이 겹치는 요 부근에서 지지받고 아래고를 말아 올린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요 5 일선이 요 12선을 뚫어줄 때 이때부터는 추세가 이때랑 마찬가지로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자리를 분목 차트로 보시면요. 자, 이미 이 하락 추세선을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요 구간에서 차트를 좀 당겨 보시면요. 자, 앞전 구간에서도 요 자리죠. 자, 요까지만 볼게요.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요 선은 저항 구간을 연결을 해 놓은 선이고요. 요 밑에 있는 선은 지지 구간을 연결을 해 놓은 선이에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을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요. 차트를 좀 밀어보면은 자, 돌려주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쭉 말아 올리면서 요 자리까지 신고가를 경신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자, 최근에 요 자리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 거다. 이 말씀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41,000원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력이 계속해서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주가 좀 밀렸다고 해서 자, 밀린 게 아니죠. 그냥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거의 보합권 마감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서는 1%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신고가 자리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앞전 구간에서도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 때 어떻게 돌파했죠? 12월 15일 날 무려 26%대 장대 양봉으로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강력히 뚫어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보시면은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어줄 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쌓여있는 매물을 잡아 먹으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지력이 강력히 나와 줄 수가 있는 자리인데 자,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이탈을 시켰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이때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자, 이 물량을 털어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에 하락폭을 크게 주면서 이 33,000원 지지 구간도 이탈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서 요 33,000원 구간을 안착을 한 이후에 이때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자리가 딱 요 자리랑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41,000원 매물대 구간을 다시 안착을 해주면서 지지력이 나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이렇게 고점 구간에 물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좀 작다. 아니면 신규 메타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41,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메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셔도 안정적인 메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요 41,000원 매물대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밑에서 21선이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자, 앞전 구간에서도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것처럼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요 20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자, 일단 금요일 날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자, 요거를 증권사별로 보시면요. 금요일 날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이저 수급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특히나 이 워닝홀디스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켰던 수급의 주체가 바로 이 외국인들이었는데 앞전 구간에 요 날짜가 12월 15일 날에 장대음을 샀을 때 자, 이때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급증을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가를 다시 강하게 끌어올려줄 때도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들면서 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럼 이 외국인들의 수급만 집중해서 잘 보신다면은 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아, 주가가 반등 흐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들 어느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냐면요. 지금 JP모건도 최고점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의 절반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보유 비중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요 47,750원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4만 원 초반 구간 그리고 37,500원 구간. 자, 요 자리에 물량을 꽉 쥐고 있죠. 아직까지 보유 비중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모건스탠리도 최근에 이 고점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요 47,750원 구간, 그리고 요 41,100원 구간, 그리고 37,500원 구간, 요 구간에 아직까지 비중을 꽉 쥐고 있죠. 즉 아직까지는 이 JP모건과 모건스탠리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밑으로 빼면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개인들이 안 받아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켜서 개인들 들어올 때, 자, 이때 물량을 떠넘기고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주가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인데 뭐 하시면 안 되겠어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윗구간만 뚫어주면요. 사실 뭐 장대 양봉 한 방이면 바로 신고가 트라이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 때는 다들 어떻게 돌파가 나왔죠?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 전고점 이 48,000원 구간을 뚫어줄 때는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전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아직 워닝홀디스 올라갈 고점 한참 멀었어요. 지금 이 워닝홀디스는 자, 이 로봇 중에서 지주사란 말이에요. 지주사. 지주사가 뭐죠? 밑으로 회사가 깔려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원익 IPS 반도체 계속 불장이잖아요. 삼성전자 또 신고가 갱신했죠. 자, 삼성전자에 공급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1월 29일 날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죠. 4분기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이미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자, 근데 발표가 나올 때는 이거보다도 더 높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주 공급사이, 자, 이 원익 IPS 당연히 똑같이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원익 IPS가 이 반도체 섹터의 급등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지주사인 이 원익홀드스도 주가 상승이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원익 머트리얼즈, 자, 특수가스죠. 자, 최근에 공시통해서 초대형 수주권이 터졌는데, 자, 이때는 주가의 선반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 건이. 자, 매출액 대비해서 몇 프로짜리예요? 45.9%짜리, 1960억짜리 초대형 수주권이 터진 건데, 이게 주가의 선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요 선납금. 자, 이 선급금이 아직 입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입금이 되면은 바로 공시가 올라오겠죠. 그럼 이 워닝 머티리얼즈 주가 올라가주면서 지주사인 워닝홀드스도 같이 따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익 P&E. 자, 여기는 2차 전지죠. ESS.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뭐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과거에는 자동차 배터리로 이 2차 전 섹터가 불장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 로봇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자, 이게 이제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2월 달부터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거기에다가 보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똑같이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 로봇 기업들도 대규모 양산이 들어간 시점이 올해 2월 달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매출 또한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다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가의 반영을 받으면서 원익 P&E 주가도 올라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지주사인 원익우수 주가 당연히 요것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원익 로보틱스. 자, 원익 로보틱스는 메타랑 협업을 통해서 알렉으로 로봇 핸즈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요번에 CES 2026에서 일단 이 알렉으로 로봇순이 공개가 되긴 했는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원익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이 알렉으로 로봇 핸즈가 지금 현대차 이 아틀라스에 공급을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 중 ING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났어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원익 로보틱스가 지금 신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미 2025년도에 주관사 선정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내부 통제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부 통제라는 건 뭐냐면요. 엠바고라는 거예요. 엠바고. 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신규 상장을 했을 때 회사 가치가 2조에서 3조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로봇 섹터가 불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익 로보틱스의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로봇 섹터가 불장을 이어갔을 때 상장을 해야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급 시점이 최적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이 로봇 기업들이 대규모 양산 체제에 조립이 되면요. 이때부터는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실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때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이 된다. 아틀라스가 양산이 된다.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로봇섹터 계속해서 불량 흐름을 이어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을 할 때 지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점이 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의 지분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점은
자, 이 섹터가 불장 흐름이 나올 때잖아요. 즉 로봇 섹터의 불장이 끝이 난 이후에 상장을 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워닝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이 되면은 당연히 지주사인 이 워닝 홀리스의 회사 가치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지금 요 전고점 매물대 구간만 뚫어주잖아요. 이 위로는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죠. 즉 세력들이 겁침없이 주가를 마음 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워닝홀리스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 자,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자, 정말 오랫동안에, 자, 1년 반 동안 바닥 구간부터 매집이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자,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언제부터 나왔었죠? 자, 요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이런 식의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잘 보세요. 이때 당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요.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장악을 하면서 이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유통 비율이 49.6%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이미 물량 장악이 끝이 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은 물량을 꽉 쥐고 매도를 안 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찍을 때도요, 거래량이 이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앞전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이 대량의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세력들은 아직까지 보유 비중을 꽉 쥐고 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얘네들도 엑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러한 급등 구간을 만들어 줘야만 이때부터 단타 개미들이 다시 볼라방처럼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했다가 밀렸다, 반등했다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다시.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다시.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변동성이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 밀린다. 20선 올라와주고 있고 지지로까지 나와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신규 메타점이나 아니면 비중을 적으셨던 분들 자, 이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인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큰 상승 재료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시작 올라가나요? 아니죠. 지금 이 워닝 홀리스도 주가가 어떻게 올라왔죠?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때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 줬다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저점을 올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폭이 얼마나 나왔어요? 자, 무려 36%입니다. 36%. 만약에 내가 비중을 1,000만 원을 담고 있었으면요. 마이너스 360만 원. 손실이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정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중간에 마이너스 36%가 되기 전에 대부분 손절하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최소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수익도 받고 현금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깊은 조정 구간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눌리면은 이때 수익받던 금액 또 매도한 현금이 있잖아요. 자, 이 현금 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이 눌림목 구간을 파악을 해서 다시 비중을 싣는 거죠. 자, 그럴 때 주가 다시 반등해 주잖아요. 이때부터는 수익이 배가 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워닝 홀드스로 이 수익률도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워닝 홀리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고 빠지면 왜 빠지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도 정확히 알고서 대응이 필요하고요. 지금 구독자 대응방에서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글이 워낙 많아서 네, 스크롤로 쭉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언제부터죠? 4월 9일 날부터. 자, 요 4월 9일 날부터 자, 요거는 분봉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 주가가 3,245원이었어요. 워닝홀리스 12월 17일 정오점 매물대 돌파 후에 지지력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밀리는 자리에 밀리는 자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량의 거래량으로 매물대를 뚫어준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물대 돌파 후에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이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튕겨내주죠.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력이 나고 있다는 거죠. 요 뒤에도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밀렸는데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말아 올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지지력이 강력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3250원 부근에서 신규 메타점을 잡고 진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자, 여기 보시면 요 날짜가 11월 12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11월 12일 날 쭉 올려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요 11월 12일 날짜 보시면 요것도 분목 차트인데요. 자, 전고점 매물대 자리죠. 맞고 나서 주가가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조금씩 올라오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 이 시점이었는데 이날에는 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이 돌파 여부가 중요했었던 게 아니었죠. 자, 이날 매매 거래 정지 지정 예고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11월 11일 날 종가가 32,600원이었는데 요거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매매 거래 정지였던 날이었죠. 이때 당시 주가가 32,650원이었어요. 앞전 구간에서도 매매 거래 정지 후에 밀렸었다가 갔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 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타점 잡고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32,65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최초 매수가가 3,250원이었죠. 32,650원에 절반을 팔았는데 몇 프로 상승이 나온 거죠? 무려 1000%의 상승이 나온 거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진입을 하셨다 하시면은 수익금은 무려 1억 원이었어요. 이날 고점이 32,650원이었는데 물론 그 다음날에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긴 했었어요. 자, 근데 이날 이후부터 주가가 밀리면서 조정폭이 얼마나 났죠? 36%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자리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이러한 깊은 조정 구간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날짜가 11월 18일 날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21,500원 매물대 구간인데 자, 요 위에 11월 18일 여기 있네요. 자, 요 11월 18일 날짜 보시면은 이때 당시 이건 호가창이에요. 현재가가 21,550원이었는데 시간이 3시 7분이죠. 1시 7분입니다. 워닝홀리스 많이 밀리고 있는데 매물대에서 지지력 확인됩니다. 21,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는데 11월 12일 절반 매도 후 비중 추가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날 이후부터 그 다음날 요 매물대를 터치를 했는데 지지받고 말아 올렸어요. 여기 차트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요까지 이렇게 볼게요. 다음 날에 요 매물대 구간을 이탈시켰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주가가 밀렸는데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요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마감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탈됐지만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서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마감한 만큼 자, 이 21,500원 매물대 구간 자,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줬다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했던 이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매물대 구간을 대량의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줬죠. 자, 이때는 뭐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살짝 이탈시켰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준 거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강력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는데 지금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자, 개인들 투매 유발하기 위해서 이탈시켰지만 다시 여기서 20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위에서 안착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약 90% 정도 제 경험상 자, 이 정도 확률로는 안정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신규 메타점 잡고 진입하셨던 분들도 이 최근 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지금 요 라인이죠. 요 자리부터 이 고점 구간까지 무려 126%. 만약에 요 구간에서 1,000만 원 비중을 담았다. 가정을 했을 때 수익금만 1,26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날짜가 12월 15일이에요. 12월 15일 날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요 12월 15일 날짜 보시면은 요거는 MTS 화면이에요. 제가 점심 식사로 나가는 도중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어내주는 장대 안봉이 터졌을 때 이때 당시 주가가 38,100원이었고요. 이날 현재가 38,100원 부근 또 절반 비중을
분할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했을 때는 매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유가 미증시가 12월 18일 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내마녀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만큼 이 내마녀들의 변덕이 심한 날, 즉 지수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 보통 조정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러한 리스크는 피해 가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8,1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다시 한번 분할로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건데 이날 고점이 얼마였죠? 38,550원. 450원 정도 차이는 나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 꼭대기 부분이죠.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게끔 요런 매도 타점까지 계속해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즉 이런 상승과 하락이 파동해서 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최소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셔야만 그다음에 오는 이런 깊은 조정 구간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날짜가 12월 22일 날인데 자, 이때 정고점 매물대 구간 이탈을 시켰었죠. 그러면서 12선 지지받다가 다시 매물대를 안착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 요 5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타점을 잡아들였어요. 보시면은 22일 날. 자, 요것도 분목 차트고요. 이때 당시 주가가 33,200원이었죠. 33,100원 부근에서 추가 매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들였어요. 12월 15일 분할 매도 후 추가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 매수가에 걸어주시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날 저점이 33,050원. 딱 한 호가 차이였죠. 자, 이날 이후부터 반대 그림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 고점 구간 12월 30일 날이죠. 12월 30일 날. 자, 여기 있네요. 요 12월 30일 날 보시면은 자, 요것도 호가창이고요. 이때 당시 시간이 13시 36분이었죠. 1시 36분입니다. 자, 이때 당시 주가가 48,700원. 자, CS 2026 재료 소멸 관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후에 남은 비중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가 48,7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48,500원 구간 안착을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크지만 안착 못하고 이탈 시에는 어디까지? 41,500원 구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물론 요 41,500원 구간을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일단 지금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안착을 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워닝홀리스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주가 반등해서 올랐을 때 이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고점 구간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요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원익 이렇게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구독자 대회방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원익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만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요런 매수매수 타점들만 어떻게 문자 발송으로 이 타점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원익 또는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입니다. 어떠한 금전적 요구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익 또는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도 계실까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제 직통번호랑 같은 번호죠. 요 링크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요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은 문자 메시지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시면서 제 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문이라고 보이실 건데 요 옆에다가 원,
이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만 매수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익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 보이시죠? 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원익 또는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자, 요 영상이 11월 24일이죠. 캔들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은봉 캔들일 때였는데 요 날짜에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려요? 자, 조금만 올려보면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완전히 해지가 된 이후에 자,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깊어진 구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뭐 하시면 안 돼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고점에서 급등이 나올 때 이때 중간에 올라타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방에 쓸 자리 왔잖아요. 이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가실 거예요. 당연히 이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에서 기회로 반드시 잡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저점 구간까지 주가가 얼마나 빠졌어요? 무려 36% 하락.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 이상의 하락이 단기간에 나왔을 때, 자, 이때는 반발 매수가 돌아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가게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다음날부터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워닝홀리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전부 다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 구독 버튼. 요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언니나처럼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안 눌러놓고 계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지 안 올려드렸는지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스마트폰에서는 제 영상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알람이 뜨죠. 자,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은 이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이 구독 버튼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좀 안심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날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의미에서 자, 기회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기회보다는요. 워닝홀리스 다시 신고가 랠리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댓글을 신고가로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오늘도 워닝홀리스 주말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41,000원 이 매물대 구간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 비중 추가 이 타점을 좀 노리고 계신다 하시면은 요 구간까지 주가 밀렸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보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라도 요 41,000원 구간 매물대가 이탈된다 하더라도 요 20일선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요 20일선에서는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자리가 장대 양봉 한 방이면요. 바로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윗구간은 뭐가 없다?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즉, 이 세력들이 마음 놓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즉,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 이러한 변동성에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최근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탈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JP 모건 스탠리 자, 이 메이저 창구에서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강력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야만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주면서 이 물량을 또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닝 호재스 세력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앞전 구간에서 대량의 매집이 진행이 됐고 자, 아직까지 이탈된 물량이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 세력들도 보유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 이러한 세력들의 비중이나
아니면 이 외국인들의 이 보유 비중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즉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강력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줘야만 이때 들어온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얘네들도 차익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요,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실시간 내용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요 구독자 대행방에 들어오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원, 이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익에다가 요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는요, 이 워닝홀리스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종목들이 10종목이 넘어요. 뭐 클로봇이나 휴림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만도, 나우로보틱스, 현대무벡스, SPG 종목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러한 다른 종목들도 제가 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워닝홀리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구독자 대망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나는 매수면서 타점을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예를 들어 뭐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숫자 1번, 삼성전자는 삼성의 숫자 1번, 뭐 하나오션이다, 하나의 숫자 1번. 자,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도 따로 체크를 해놨다가, 자, 이런 종목들도 매수 타점을 같이 발송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뜨면서 좀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요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